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지연입니다. 여러분 요즘 학폭 사건들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 어떤 게 진실이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저도 보면서 야, 도대체 둘 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니 어떤 말을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하나 발견한 연구가 있는데요.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때 거짓말을 하는 특징들이 있다고 해요. 그 특징을 안다면 누가 거짓말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1년 동안 본인이 했던 가해 경험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1차 진술서를 받았고요.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부릅니다. 이 사건이 만약에 공공기관에 알려지거나 그러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알려지면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합리화하면서 거짓된 진술문을 작성하라고 요청합니다. 자, 1차 진술서는 진실된 진술서고요. 2차 진술서는 거짓 진술서예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더니 아주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어를 좀 늘려서 사용한다는 거, 심리적인 변화나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이 어디냐면 사건 전과 사건 후의 내용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진실한 진술서를 보면요. 사건 전과 사건 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봤을 때 사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50% 정도를 차지하고요. 사건 전이 20%, 사건 후가 30% 정도의 비중이었다고 해요. 만약에 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거짓 진술서를 분석해 봤더니 사건 전과 후가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좀 뭉뚱그려서 얘기하거나 사건과 관련 없는 이야기들을 되게 장황하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시간적인 순서대로 간결하게 답을 잘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사전 작업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말도 길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거짓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거짓 진술서를 분석해 보니까요. 명사, 대명사, 문장 다양하게 사용된 언어적인 변인들이 다 길어졌다고 해요. 진술의 특정 부분에서 동어 반복, 동일 어구의 반복, 그리고 비문도 많고요. 버벅거림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문장 내용 간의 모순도 있지만 문장 안에서의 모순도 있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거짓 진술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정보를 은폐하고자 하는 흔적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대명사, 명사, 동사 같은 것들을 잘 파악해 뒀다가 뭔가 특정한 이유 없이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면 거짓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성상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라는 단어 말고 이름을 부른다거나 혹은 특정 단어를 쓴다고 하면 이것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이런 단어들을 썼다고 하네요. 어쩔 수 없었다. 상황이 그랬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 나도 모르게.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어필하기 위해서 나도 잘한 건 없지만 그 사람 탓이 크다. 평상시에 오죽 나를 괴롭혔으면 내가 그랬겠냐. 이렇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문장들이 많았고요. 쌍방과실인 경우에는 본인의 피해 사실을 좀 과장해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문장 자체가 좀 길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신체 상태에 대한 진술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이었다라고 표현했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흔히 심신상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실제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했다고 하고요. 이 진술문을 분석하다 보니까 뭐뭐 한 것이 아니다라는 일반적인 문장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뭐뭐 한 것은 아니다.
뭐뭐 한 것만은 아니다. 뭐뭐는 않는다. 뭐뭐 한 셈이다. 이렇게 약간 한정적인 표현들을 주로 쓴다고 합니다. 이런 한정적인 단어를 쓴다는 거는 자신의 행동을 뭔가 축소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아, 거짓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봤는데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접하면서 진짜 저 사람이 진실인가? 이 사람이 거짓말인가? 이런 것들을 분간할 때 아마 이런 특징들을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주변에서도 혹시 이 사람이 거짓말인가? 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의 길이가 길어진다거나 그 사람이 평소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쓴다거나 우리 혹은 나라는 표현을 줄인다거나 뭔가 이야기가 앞뒤가 길어진다거나 이런 특징들을 잘 포착해 보시면 거짓말도 찾아낼 수 있다. 내가 거짓말 탐지기가 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